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어디에요? 자, 15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사실 등기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일정 정도에서 우리 이번 달 최종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제 공부 좀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표제부죠. 요거는 뭐예요? 갖고, 요거는 얼고. 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만약에 이렇게 묶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게 등기부란 개념이 나와요. 그럼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건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박아야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이걸 각각을 뭐라 그래? 각각을. 여기 등기 기록이죠. 등기 기록이란 뭐라 그랬어요? 자,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제부는 몇 기록에? 한 기록, 갖고 한 기록, 얼고 한 기록. 이걸 뭐라 그래요? 1 부동산 1 등기 기록주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성하고 부동산이 만났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또 한번 봐봐요. 요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복사해 놓은 게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다. 자, 등기부 부본 자료는 뭐예요?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여기 이제 봐봐요. 요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요거는 갖고 얼고는 권리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권리증이라는 게 나와요. 자, 권리증과 관련돼서 권리증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등기필 정보 이렇게 이야기했죠.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늘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개념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번 달 코스에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은 완벽하게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 돼요. 요 등기부란 그럼 본능적으로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오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그러면 요 전산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숙지가 돼야 되고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56페이지부터 이제 하나씩 나가보자고요. 자, 오늘은 이제 156페이지 가로 2번 부동산 등기 역할, 요 기능이죠. 기능에 대해서. 자, 등기 기능에서 거기 이제 별표를 딱 하나 놓고 요거는 뭡니까? 역할이라고 써놔요. 자, 다 써놨을 겁니다. 이제 역할과 관련돼서 하기 전에 이제 복습 좀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자, 이제 민법이 내공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민법 선생님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법률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이. 자, 봐봐요. 법률 사실 개념도 이제 모르네. 또 다 까먹었네. 자,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나와줘야 돼 지금. 자, 법률 요건은 요거는 뭐예요? 원인. 요거 뭐예요? 결과죠. 그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여건이다. 그럼 지금 요거 의미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놔야 돼요. 법률 여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법률 사실. 법률 여건의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여건입니다. 법률 효과는 뭐라고 배웠어요? 갑자기 며칠 쉬고 나오더니 이상해졌어요. 자, 이게 이제 건립행동으로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득실 변경. 득이 뭐예요? 자, 여기에 취득, 여기에 변경, 여기에 소멸이 돼. 소멸. 그러면 득실 변경을 뭐라고 그래? 변동이라고 그래. 변동.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 속에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법률 요건은 이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죠.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럼 법률 행위가 뭐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갑자기 모르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구상이 돼야 돼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어사표시가 없는 게 무슨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럼 다시 한번 이걸 머릿속에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법률 요건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요건입니다. 법률 요건의 결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다.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이제 대표적인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행위와 뭐가 있죠?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 법률 행위는 뭐예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률 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어때요? X가 돼. X가 돼요. 자, 법률 행위는 곧 어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사표시가 봐봐요. 여기에 없으면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란 뭐예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예요? 법률 여건이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럼 저희가 예를 하나 딱 머릿속에 정립을 해놔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과 승낙이 뭐예요? 어사표시죠. 자, 합치가 되면 뭐가 성사가 돼요? 계약이 성사가 되죠. 그러면 갑이 이제 집을 어라한테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은 어라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하고 어는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계약은 법률 여건. 자, 청약과 승낙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사실 중에서도 뭐예요? 어사 표시가 돼. 그러면 이거 사하고 룬팅을 해놓고요. 그러면 어사 표시는 법률 여건이다. 어때요? X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머릿속에 민법이라는 어떤 내공이 좀 쌓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머릿속에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자, 이제 현재 출발해보자. 자, 봐봐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사면 돼. 사면 뭐예요? 매매하면 되죠. 근데 자, A라는 사람이 근데 A가 뭐예요? 또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매매만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가 잘 살면 뭐 하면 되죠? 상속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안 돼. 법률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위. 자,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는 뭐냐면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자, 상속은 어때요? 상속은 어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몇 조? 187조.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자, 채권이죠. 자, 그러면 채권이 이렇게 등기화되면 뭐예요? 작용돼요. 채권이 뭘로 바뀌어요? 물건을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다고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물건은 절대권이 돼. 그럼 물건에서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됨으로써 이때 뭐예요? 등기는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한다. 자, 그럼 봐봐요.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요. 등기의 역할은 몇 개다? 186조, 187조. 읽어봐요.
대항 여건주의 등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등기 역할은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그러면 거기 156페이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요. 자, 2번으로 가요.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효력 발생 요건 찾았어요. 효력 발생 우리 민법 몇 조죠?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하는 물건의 득실 변경 뭐 해야 돼? 등기. 등기라는 게 핵심 키워드야. 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효력. 효력이 키워드예요. 생긴다 따로따로 쫙딱 한번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거기 등기라는 걸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리를 표표를 짜서 무슨지 형식주의라고 딱 써놔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죠. 생긴다 그럼 뭐예요? 성립 요건주의야. 그래서 우리 186조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요건주의 생긴다. 성립 요건주의. 자, 우리 186조 관련돼서 그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오른쪽 3번을 가봐요. 3번의 대항여건주의. 오늘은 하나 임차권 하나 밑줄 딱 끊으라고 그랬죠. 지난달. 그럼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그래서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에 제3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밑줄 딱 하나 끊었고. 자, 4번의 처분요건주의로서 민법 몇 조죠? 187조. 상속, 공용증서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은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다 포인트죠. 처분하지 못한다. 무슨 요건주의? 처분 요건주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왕이면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 여기 동그라미 3번, 여기 4번이라고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186조, 187조의 기준은 뭐예요? 바로 요거예요. 무슨 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없으면 어디로 가요? 187조. 요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놔요. 자,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하실 때 요거 이제 지워도 이렇게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나야 돼. 자, 봐봐요. 읽어봐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 요건은 뭐가 돼요? 원인, 효과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는 어사 표시 플러스 뭐예요? 알파. 그러면 어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법률 행위는 어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 하는 법률 사실이다. 그때 X,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자기가 다 배웠어요. 읽어봐요. 정여. 정여는 당사자 의사 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있죠. 정여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나한테 주마 그러잖아요. 정여는 몇 조로 가? 186조. 그렇죠. 자, 여기 읽어봐요. 이제 자, 경매는 몇 조로 갈까요? 187조. 왜? 법원에서 의사표시하거든. 그러면 경매는 뭐예요?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야 돼?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역할과 관련돼서는 기초 중에 기초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출제될 때가 몇 문제냐? 읽어봐요. 몇 문제? 5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 지문으로 해서. 자, 민법에서도 워낙 많이 출제됩니다.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지우는 순간 또 복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어디까지 복습을 해야 됩니까? 물어봐서. 그럼 등기의 역할은 몇 개다? 3개. 186조, 187조. 대항여건주의 등기.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함으로써 계기는 힘. 맞았냐? 대항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도자시 한번 잡아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부. 등기부는 뭐예요? 편성. 그러면 거기 가로 3번을 가봐요. 등기부란 그러면 거기 형광펜을 딱 쳐놔야죠. 이제 편성. 마무리 해놔야 됩니다. 이제. 자,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거기가 핵심 키워드야. 이제 등기 정보 자료를 마무리 잡아놓고. 자, 등기부 부본 자료란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등기 필 정보란 별표 3개 딱 해놓고 핵심 키워드가 어디? 새로운. 또 하나는 등기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자, 이렇게 봐봐요. 요거 보는 순간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이쪽으로 가 있어야 돼. 편상. 자, 등기 기록이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등기 정보 자료.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요거는 개념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부 부본 자료란 무슨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등기 필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여기에서 우리 출제 가능성은 세 군데 다 출제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양보할 수 있어요. 요거는 언제요? 28회 때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등기부라는 개념과 등기 기록과 등기 필정보의 개념, 요 세 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부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나머지 대해서는 이제 내버려 두고, 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159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이제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해보면 알아요. 자, 159페이지 맨 밑에 2절을 봐봐요. 2절 찾았어요? 예, 부동산 등기의 종류 찾았죠? 1번에 그러면 뭐라고 나왔어요? 대상 그러면 또 까먹었네.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여기에다, 자, 대상에다 딱 줄쳐놓고 뭐라고 써놔요? 객체, 그렇죠, 객체. 객체는 뭐가 있어요? 토지와 건물.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토지, 그럼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돼야 돼. 지금 그래야 이제 등기법을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토지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필지. 그렇죠, 필지. 자, 그러면 건물 그러면 뭐예요? 건물하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정착이 돼 있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건물은 뭐라는 거예요? 딱 정착이 돼야 돼. 무슨 성? 정착성. 이렇게 이제 정착성 마무리 져야 돼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애기 분단성. 자,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공개 기자. 예자는 바깥의자. 그러면 안공개와 바깥공개와 차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자, 주벽이 있어야 돼. 주벽.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게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개방형 축사. 그렇죠. 개방형 축사. 때와 기억에 해놔야 돼요. 자, 개방형 축사는 그러면 우사의 돈사예요. 우사. 그래서 우사가 뭐예요? 석회오는 거.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용도성. 건물의 용도에 맞아야 돼. 그럼 자기가 이제 봐봐요. 영어는 집에 가서서 대상 그러면 이제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예요? 개방형 축사, 우사돈사, 우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자,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 아니에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객체에 따른 물레로서 토지, 필지, 건물은 무슨 성,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자, 지붕과 주벽. 그러면 개방형 축사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우사 200제곱미터. 제가 이거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봐봐요. 자, 뭐예요? 토지는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거기 이제 지적,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궤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지적은 워낙 이제 많이 듣고 토요일날 내일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역시 등기는 아직 내공이 아직 쌓이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기에 따라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자, 민법이 올라가면 뭐가 더 올라가요? 등기법도 등따라 올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민법이 올라가긴 과정에서 우리는 지적과 관련, 등기와 관련돼서 요 정도는 숙지해 놔야 된다고. 토지는 필지, 건물은 자, 뭐야?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애기 분단성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객체에 따라 물려놔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 나머지는 이제 기팅을 한번 해봐요. 기팅.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누구 건물이에요? 누구 토지예요? 가업토지죠. 이거는 어디로 가요? 자, 토지 등기부로 가죠. 그럼 가업구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 걸까요? 갑이야. 자, 건물 등기부네. 그럼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이거는 자,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공통점은 등기잖아, 등기. 그죠? 등기된 것은 뭐야?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럼 봐봐요. 갑이 돈이 없어요. 누구한테? 어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놨다. 그러면 이제 자,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또 갑이라고 그런다. 저당권 설정자. 그 사람은 저당권자. 지금 여기에 정립이 안 되면 앞으로 진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죠. 잘 들어봐요. 자, 우리 그러면 갑이 어한테 1억을 변제를 하지 않아.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 경매가 들어가요. 그래서 경매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남의 토지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그러면 어른 갑한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럴까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요거는 쓸 필요도 없이 기동량을 자꾸 하면서 자, 이제 눈으로 익혀봐요. 첫 번째 법정 지상권을 읽어봐요. 토지에 건물이 존재 하나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건물도 누구 거? 각. 토지도 각. 동일 소유자로서 출발해야 된다. 저 하나 두 번째 요건이 하나 나왔네요. 세 번째는 뭐예요? 토지든 건물이든 뭐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이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 자, 저희가 보면 요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서 저를 보지 말고 그림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요. 법정 지상권의 첫 번째 요건은 토지에 건물이 존재. 두 번째는 건물이든 토지든 동일 소유자야 되고, 세 번째는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하나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럼 세 번째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법정 지상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지우는 순간 자기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지상권이 나왔다. 그러면 네 가지 요건을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다 탁탁탁탁 나와야 돼. 자,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 그 다음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동일 소유자야 돼. 그러면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요거 한번 읽어봐요. 법률 규정 몇 조? 187조 이렇게 나와요. 법정 지상권 등기할 필요는 없지만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런 법정 지상권의 문제는 왜 발생한다? 토지와 건물.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159페이지. 자,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있는 모든 토지와 등기 능력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벽이 있고 그 목적으로 한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독립한 부동산으로 평가되고 등기 대상이 된다. 건물에게서는 원칙적으로 한 동의 건물을 1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 등기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는 구분된 각 건물을 한 개의 건물, 즉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부분이에요? 전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하자고. 봐봐요. 대상 뭐예요? 객체. 객체는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그거는 자 무조건 숙제해둬야 된다.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등기 기능이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그래서 기능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놓고, 기능이라는 것은 등기부의 역할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제 봐봐요. 두 번째가 이제 나오네. 자, 기능.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이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고.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요 갖고 얼고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사실에 관한 등기, 즉 뭐가 있죠? 표제부. 권리에 관한 등기, 갖고 얼고의 등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역할은 그러면 왜 나타나느냐?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여기 교과서가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네. 자, 쓸 필요 없이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숙지할 때 이렇게 뭐 이해를 하라고 일단은 동기부여를 하면서 무슨 역이라고 써놨어요? 추정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봐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가등기. 자,
접수번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제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습관이에요, 습관. 자, 우리 지금 뭡니까? 한 30대, 40대 이하로는 뭡니까? 30대 초반까지죠. 30대 초반은 어때요? 자, 초반 이상은 전부 뭐예요? 이거 봐요. 그냥 공부하려면 무조건 암기하려고 그래요. 자꾸 공부하는 습관이 암기 습관이 된 겁니다. 자, 암기를 하기 전에 뭐 이해하는 습관을 먼저 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해놓으면 나중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응용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 뭐예요? 요즘 여기 봐봐요. 컬링. 자, 컬링 요즘 여자들 잘하죠. 대한민국은 뭐예요? 여자가 그렇게 잘해요. 여자가 잘해. 옛날에는 뭐냐, 우리 무슨 사회였을까요? 부계사였을까요? 모계사였을까요? 우리 모계사였어서, 거짓 모계. 자, 그러면 뭐가 들어오고 나서 뭐에 사라졌죠?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자, 컬링 뭐, 요즘 뭐, 결선, 이제 중결선 하죠. 자, 컬링이 뭐예요? 일종의. 구슬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컬링이 올라오는 과정에 몇 번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착화가 돼야 돼. 습관을 들여서.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습관을 정하면 적어도 며칠이 지나야 습관화돼요. 21일. 그럼 제가 하나 애한테 애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며칠 동안 잔소리를 해요? 21일 동안. 그럼 그러고 나서는 잔소리 안 합니다. 왜? 20일이 지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며칠을 참아야 돼? 21일. 적어도 몇 주예요? 3주. 딱 맞잖아, 재상이 맞아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학자가 말했어요. 제가 말하면 뭐예요? 잔소리라고 그러고, 학자가 말하면 명언이라고 그러고, 제가 그림을 그리면 낙서라고 그러고, 화가가 이렇게 낙서를 하면 정말 멋있다고 그러고,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 습관을 잘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컬링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습관을 들어놓은 거야. 그 팅키가 10년 동안 컬링을 하는 거라고, 컬링. 그러니까 얼마 동안 똑같은 강작을 반복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듣고 또 듣고. 그럼 첫 번째 딱 들어서 이해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요? 고시공부 하시라고, 고시공부. 그건 천재예요. 저도 몇 년을 공부하느냐. 지금 공시법만 27년 차야, 올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냄새만 맡아도 어디가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민법은 17년을 강의했다고, 거진 20년 가까이 강의했는데, 아직까지도, 근데 공시법은 작두를 탔어요. 한마디로 도를 통했다라는 거고, 민법은 20년이 넘어도 아직 작도를 못해서 늘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공부한 사람하고 지금 강의한 사람하고 1년 그러다 수업 들어서 몇 개월 안 들었는데 그거는 불합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요. 싹 비워. 그러니까 우리가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도화지에 색칠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생각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라고. 자, 이제 봐봐요. 자, 무슨 등기, 사실, 여는 권리. 책에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어요. 요게 뭐예요? 추측이죠. 추측, 사실에다 추측을 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표제부는 추정력은 없어.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서만. 자, 그러면 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부동산의 신상이거든. 그런데 신상인데 무슨 부기 등기가 필요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럼 부기 등기는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요거 읽어봐요. 가등기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사실 즉 부동산의 신상에다 순위를 보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는 X, 권리의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네. 자, 여기 무슨 번호예요? 접수번호. 이 접수번호는 권리야 사실이야? 아니죠. 권리에 관한 사항이잖아. 접수 일자가 사실에 관한. 그러면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실의 등기는 인정, 불인정. 어디에서?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특징을 한번 봐봐요. 마지막 칸에 특징. 자, 특징에 대해서 표제부에는 찾았죠. 자, 그걸 이제 빨갛게 테두리를 걸어서, 자, 그래서 거기에다 별표를 5개 넣고 지문은 자주 이제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특징에 가서 표제부에는 읽어봐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기록이 안 되죠.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형은 읽어봐요.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무효등기형과 관련돼서는 하나 설명해보자. 여기 봐봐요. 자, 이거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등기. 그 자리에다 뭐예요? 요거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 멸실등기죠. 그 자리에다 자, 봐봐요. 자, 요거는 무슨 집이에요? 흰집. 요거는 파란 집. 그러면 여기에 전부 불타서 무슨 등기? 멸실. 요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흰집하고 파란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파란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 특징과 관련돼서 이런 취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예요? 기능에 따른 분리로 표제부 등기와 각구 원료 등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표제부에는 다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가등기,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영은 자, 기록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거 이런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위에 다시 올라가서 그러면 사실에 관한 등기에서 2번하고 3번을 묶어봐요. 어디에서 2번과 3번? 1번은 뭐예요? 2번은 뭐예요? 불러봐요. 토지. 3번은 건물이죠.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요 지목을 동그라미 쳐놔요. 지목은 어디에만 기록된다? 토지 등기부에만.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차이는 우리 지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이제. 자, 그럼 오늘은, 자, 그러면 이제 지난달 중학생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하면 좋고요.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여기 봐봐요. 요거.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죠. 사실의 등기. 각구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 공통점은 권리. 그러면 이제 봅시다.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표제부에도 준영력이 미친다. 어때? X. 자, 표제부는 가등기 대상이다. 어때? X. 이제 지문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정리해서 마무리해 두시고. 자, 3번에 뭐라고 나왔죠? 효력. 효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여기에 중심키는 이제 효력인데 이 효력은 뭐예요? 이게 물건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물건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국등기라고 그래. 종국등기. 종국등기를 다른 말로 뭐냐? 이걸 본등기라고 그래요. 장차에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야. 예비등기 대표 선수는 가등기야. 이 가등기가 뭐예요? 매년 작년에 민법과 공시법과 관련돼서 자, 4-5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등기는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등기. 그럼 자기가 이제 더 공부하고 싶으면 강론 파트에 가서 가등기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가등기는 그러면 무슨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순위 버전이야. 자, 순위 보전. 그래서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쓰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완전 이제 숙제해 놔야 돼. 물건적 효력으로서.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등기? 전국 등기. 장차에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 그럼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 그러면 잠정 전국 등기가 아닌 걸 골라라. 뭘 골라라? 가등기를 골라라는 거야. 가등기.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도 무슨 등기가 될까요? 전국 등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가등기를 뺀 나머지는 통상 무슨 등기다? 전국 등기라는 의미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전국 등기 정의를 해야죠.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본등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본등기 밑줄 하나 그어놓고 예비 등기는 이제 가등기. 장래 부동산 물건 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본등기 준비로서 하는 등기를 뭐라고 그런다?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무슨 보전적 효력이 있다?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가등기.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까지는 적어도 다 해야 돼. 자, 물건적 효력으로서 물건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전국 등기. 장차에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요걸 하나 써놔봐요. 자,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가압류하고 자, 가처분이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적어놓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러면 가압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 돈. 자, 가처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전 이해의 권리. 금전 이해의 권리.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는 워낙 중요하죠. 가처분 등기는 이제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또 자주 출제되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금전. 요거는 금전 이해의 권리, 이해의 권리.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가보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거둬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책임 재산을 보전해야죠. 가압류에 가처분에 가압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오늘 가서 완전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잡아봐요? 읽어봐요. 가압류 그러면 안 돼. 금전. 요걸 보면 가압류 이렇게 나와야 돼. 완전. 요거 읽어봐요. 금전. 요거 보면 가압류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금전이구나. 자, 그러면 금전 이해 권리는 뭐예요? 가처분이 되나는 거예요. 가처분.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하나 더 적어야 돼. 이제 하나씩 살이 들어가네요. 뭐라고 써놨죠? 말소 기준 권리.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예요. 말소 기준 권리. 자, 가처분은 어떨까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자, 여기 이상 교수님한테 이걸 배웠죠. 말소 기준 권리를 뭐라 그래요? 말소 기준 권리를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재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소멸할 소자. 쟤는 여러 권리가 소멸한다. 이걸 뭐라 그래? 소재주의라고 그래. 반대말은 인수주의라는 거야. 인수주의.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생각해봐. 제가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뒤에 이제 등기들이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경매가 들어가면 뒤에는 다 말소가 돼버려.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면 가압류 등기 이후에 뭐예요? 등기가 된 것은 그러면 뭐예요? 말소가 돼버리니까 등기 처리 문제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가처분 등기 위에 등기가 돼 있어. 가처분 등기, 가처분권자가 경매가 들어가서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가처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가압류는 무슨 기준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6개가 있는데 오늘 2개 외웠네요. 외워봐요. 가압류, 또 하나는 압류. 그렇죠. 눈치 빠르네요. 역시 잘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가 2개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래 읽어봐요.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 2개 외워놨네요. 앞으로 4개만 더 숙제하면 되겠네요. 그럼 자기가 이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처분 제한 등기로 뭐가 있다? 가압류, 가처분. 읽어봐요.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럼 가압류는 무슨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고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뭔데? 소재주의라고 그래. 소재주의 반대말은 무슨 주의? 인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 뭐에 처분 제한 가처분 등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나씩 시동을 걸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봐봐요.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읽어봐요. 또 가압류라고 그런다.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이렇게 본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요거는 뭐예요? 소재주의. 요거 이제 소재주의 반대말은 인수주의가 되나. 그러면 우리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놓고, 자,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써놔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특약으로 절대 안 돼.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임 재산을 보전하는 AB 가처분이 있고 우리 순위 보전적 효력이 뭐가 있다? 가등기가 있어. 그래서 가등기가 중요하듯이 가처분 등기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이제 완전 이제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뭐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의 근거. 읽어봐요. 또 가압류 그러지 말고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권리.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자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전국 등기, 장차에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무슨 보전? 순위 보전.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는 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노력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반복이라는 거야.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5번 이상이 반복이 돼야 돼. 계속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뭐예요?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네 번째로 옵니다. 네 번째는 여기 봐봐요. 여기 읽어봐요 이제.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오른쪽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무슨 등기가 있어요? 기입 등기가 있죠. 기입 등기란 그러면 포인트 잡아요. 새로운, 새로이 여기가 두 군데가 중심기야. 그러면 기입 등기란 새롭다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뭐예요? 보전은 새롭다 요건을 갖췄네. 얼굴을 최초로 개설하는 거 설정. 그럼 그 단어 밑에 한번 뭐가 있는지 찾아봐요. 보전. 설정, 행간편 탁 쳐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럼 새로운 등기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냐나.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기입 등기. 그러면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이거는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봐봐요. 완전 이제 뿌리가 잡힌 사람은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여기 봐봐. 무슨 필정이? 등기 필정보. 읽어봐요. 새로운 하면 뭐가 생각나? 기입 등기.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언제 작성해준다? 보전, 설정, 이전에서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담정 등기 필정보의 작성 사유가 아닌가? 잘 들어봐요. 1. 소유권 보전 등기. 2. 소유권 이전 등기.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4번 저당권 설정 등기. 5번 전세권 변경 등기. 정답은 5번이 되는 단골 메뉴야. 단골 메뉴. 그러니까 봐봐요. 개념을 정확하게 온 사람은 이제 연결고리. 지금 요거 이제 기입 등기와 관련돼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만 가르쳐줘도 요 기입 등기를 요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안해야 돼. 근데 그게 함부로 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딱딱 지금은 이렇게 잘라있는 공부밖에 못해요.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이게 뭐예요? 구슬이잖아. 구슬을 어때? 이렇게 깨워야 보배가 되는 거야. 지금 공부가 이렇게 잘라지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짤막 잘라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풀려니까 문제가 풀려야 안 풀려요? 안 풀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 과정이 봐봐요.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입도 열고 이 과정이 6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면 6개월이 걸리니까 7, 8월 달에 무슨 풀이가 들어가요? 문제 풀이가 들어가. 근데 우리 원장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뭐에도 먼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미리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7, 8월 때 가면 이미 늦어버려. 그러면 뭐 늦어버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뭐예요? 오후에 뭐예요? 문제를 자꾸 뭐예요? 풀어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효과는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게 이제 효과는 만점이라는 겁니다. 효과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 돼. 이거는 뭐예요? 맨날 형님들은 응용력이 없는데 기입 등기 새롭다 어디에다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걸 이쪽으로 써먹는 건데 그걸 에워놓고서 써먹지는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필요한데 7, 8회 갈 때가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원장님은 자꾸 초반부터 문제 풀어줘라. 왜? 그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또 자제라는 사람이 많아. 초반에 하면. 왜 그럴까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짜증나라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또 패단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미. 그러니까 항상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찍 할 때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일찍 하게 되면 또 뭐예요? 합격률은 높은데 또 포기하는 사람이 그 중에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왜 안 될까? 원래 학창 시절은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럴까?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데 뭐라고 해요? 벽 보고 뭐 하래요.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군대에서는 그럴까? 100번을 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열받아. 그러니까 그만 봐봐요. 왜 그만 봐봐요? 26살짜리가 일병으로 이제 2등병으로 들어갔어. 근데 20살짜리가 1병으로 들어갔어. 누가 고참이야? 일병이 고참이죠. 근데 왜 그렇게는 구태는 일병은 잘 잘해요? 손에 익었잖아. 손에 익었잖아. 군대 생활에. 그러니까 군대 생활에 손에 익으니까 고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익으니까 우리는 뭐 생소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제 이등병이 또 제가 청소 담당인 줄 알고 청소를 들었어요. 빗자루를 들으니까 막 때려요. 빗자루 부르는 군번이 아니래. 빗자루는 함부로 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군번이 있어요. 다음 가면 전투 닦아주는 군번도 있고, 빗자루 드는 군번도 있고, 식기세척하는 군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쫙 차가서 빗자루 드는데 막 때리는 거예요. 네. 빗자리 군번이 아니라는 거야. 빗자리 군번. 그러니까 군대 생활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니까 지겨운 거야. 지겨운 거야. 매일 하루가 똑같잖아요. 일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반복이. 귀에 못이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가서 봐봐요. 이제 어떻게 공부가 돼야 되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자, 이걸 보는 동안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할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뭐에 따라 물리다? 내용.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보전, 설정, 이전. 자, 눈팅은 이쪽으로 가야죠. 등기 필정보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경정등기죠. 경정등기는 그러면 일부 원시적 사유, 딱딱 포인트 잡아. 일부의 원시적 사유 잡았었죠. 그러면 일부 원시적 사유 포인트 잡고 하나 더 잡을 거는 동일성까지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동일성이 나중에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 자, 그러면 변경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후발적 사유. 그러면 경정과 변경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범위는 일부는 공통점이 되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어야 돼. 자, 뭐라고 써놨어요? 주소의 오기. 오기라는 것은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때는 무슨 등기? 경정등기. 그럼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 후발적.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등기. 제가 그러면 여기 앉아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형님, 그거 원시적이야. 형님, 후발적이야. 그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시적 후발적은 자기가 뭐예요? 자, 감을 잡아놓고 이걸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건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 한번 봅시다. 자, 나중에 이제 써먹으려고 이제 워밍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무슨 행위? 물건행위. 요거는 등기됐냐? 요거 한번 읽어봐요. 물건행위.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물건행위는 뭐예요? 처분행위야. 처분행위. 그러면 물건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야. 그러면 처분행위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물건행위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미성년자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미성년자는 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하다. 어때? X야. 저당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그러니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건이? 채권. 그럼 미성년자도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임대차는 채권이야 물건이야?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처분 능력이 없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행 부담행위니까 그렇게 문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사자가 어디까지 행위했어? 물건행위. 요만큼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등기된 양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사실 처분행위가 더 많아요? 등기된 양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 일부야 전부야? 일부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등기 처리 문제가 달라진다고. 자, 일부는 찾아냈어요. 원시적이야 후발적이야? 원시적이죠. 왜?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뭘로 처리된다? 경정등기로 처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써먹기 위해서 물건행위라는 의미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경정등기, 일부의 원시적 사유. 이만큼 물건행위 한도 내에서는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을 갖췄잖아.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경정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자꾸
자꾸 내공을 쌓는 거예요. 제가 진도를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머리에 쥐가 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기초를 하나씩 공사하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이거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2억. 여기. 야, 근데 2억이라고 등기해달라고 그러는데, 값성이라고 등기해놨어요. 그럼 거기 봐봐요. 무슨 등기한다? 경쟁 등기한다. OX. 5가 아니죠. 2억과 값성이는 동일하지 않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일성 이배로서 이거는 경쟁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동일성은 하지만 아직까지 동일성을 써먹지 못함.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동일성을 써먹을 수 있도록 난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공을 쌓아놔야 돼. 경쟁 등기는 일부에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 그러면 이거는 경쟁 등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2억이라고 등기해달라고 하는데 값성이를 등기해놨잖아. 값성이를 말소하고 다시 2억이가 등기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2억과 값성이는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걸 좀 바꿔볼까요? 읽어봐요. 자, 뭐라고 그랬어? 전세권을 설정 등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서 경쟁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이제 제대로 가네. 전세권과 지상권은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때 써먹는 거야. 동일성. 그러니까 안 풀린다고는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경쟁 등기. 뭐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쟁 등기는 그러니까 일부의 원시적 사유. 무슨 성? 동일성. 자꾸 그거는 부팅을 해놔란 말이야. 어느 날 그걸 애우다 보면 갑자기 느낌이 와요. 삐리리 와요. 그때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야.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는 거야. 읽어봐요. 또 그런다. 또 제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요. 아니 집에서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데 여기서도 제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삶에 낙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경쟁등기 이 단어를 보면 일부 원시적 사유 마선상 동일성. 그러니까 여기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무슨 등기가 있어요? 말소 등기 찾았어요? 말소 등기는 밑에다 권리적 측면이라고 써놔요. 말소 등기는 조그맣게 권리적 측면. 이 권리적 측면은 아주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는다고.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범위는 전부야. 전부 소멸시키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봐봐요. 왜 그러면 제가 입력을 시켜놓는지 봐요.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전부야, 일부야? 전부. 다시 그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권리죠. 권리는 뭐라는 거야?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죠. 권리는 항상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 권리적인 측면이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잖아. 그럼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둘이 가야 돼.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자, 권리적 측면이니까 제3자가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해관계니 있으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첨부하여야 한다. 그럼 승낙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뭘 배워야 돼? 인감증명을 배우는 거야. 승낙자에 뭐가 필요하다? 인감증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 머리를 계속 써온 사람은 말소 등기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 전부 불일치 자꾸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제가 판을로 틱 찔러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볼래 또. 자,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 등기한 말소 등기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작년 2.5점짜리야.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상식적으로.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한다. 돼, 안 돼?
그렇잖아. 그러면 그거 틀린 사람은 IQ가 뭐예요? 50짜리도 안 될 것 같아. 50짜리도. 그럼 작년에 봐봐요. 다음 중 말소등기와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번에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도 가능하다. 어때? X.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A4 용지, 왜 A4 용지를 이걸 생각을 하라고 이해하는 습관을 지우개를 하나 가져와서 옛날에 요 분이 있었어. 뭐라고 써놨어요? 변연아라고 있었어. 변연아. 요 분이 처음 오디자 마지막으로 질문한 사람이야 저한테. 자 17년 전에 벌써. 그래서 선생님 저 말소등기와 말소등기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 안 돼? 그러면 뭐 그러면 준비물 준비해봐 그래서요. A4 용지야 지우개 준비해. 이름 써봐 그랬더니 변연아 써놔요. 지워 그랬더니 지웠어요. 또 지워봐. 선생님 지웠는데요. 지울 게 없는데요. 그래 말소등기와 말소등기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다시 이름 써봐 그랬더니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무슨 말소? 그럼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앞에 무슨 대상이 있어야 돼? 말소 대상이 있어야 말소 회복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가로 열고 권리적 측면이라고 하나 써놔요. 밑에 권리적 측면.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측면이 있다? 권리적 측면. 범위는 전부도 돼. 일부도 돼. 그 다음에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 밑에다가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봐봐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자, 봐봐요. 말소 회복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범위 전부, 뭐예? 일부. 무슨 말소?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어떤 사람은 하루에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앞으로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탄탄대로 가. 아까 말소 회복 등기 요건은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 언제나. 읽어봐요. 자발적 말소. 적법이야, 부적법이야? 적법. 그럼 자발적 말소에 의한 것은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자발적 말소는 적법으로서 말소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요것만 외워놔요. 자꾸 외우라는 거야. 구구단 외우듯이 말소 회복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무슨 말소다?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그러면 이제 좀 어렵게 출제되면 봐봐요. 이제 어떤 사고력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이게 지문이 이제 봐봐요. 요건을 자, 이 질문을 이제 풀었다 그러면 앞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요건을 갖다 붙여서 말소 회복 등기에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OX. X죠? 왜 X일까요? 읽어봐요. 말소된 원인은 적법도 있고 부적법도 있거든. 틀렸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견제해야 돼? 말소 회복 등기 부적법으로 말소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게 가장 또 말소 회복 등기 어려운 지문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앞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걸 가지고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전부 풀어 나가야 돼.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뭐예요? 언제나. 선생님 저 말소 회복 등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우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말소 회복 등기를 보는 순간 권리적 측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그걸 외워놓고 나머지 단계는 저한테 맡기라는 거야.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그걸 이제 요령 있게 접목을 해나가면 되거든. 근데 말소 회복 등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선생님 저 말소 회복 등기 이해가 안 돼. 뭐 이해가 안 돼? 뭐예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뭐라고요? 언제나.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멸실 등기. 멸실 등기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사실적 측면이라고 이제 써요. 그러면 멸실 등기는 뭐냐? 범위는 전부야. 전부 멸실이 돼야 돼. 전부 멸실. 그러면 자, 등기 부동산의 전부 하자나 수의 등으로 멸실한 전부가 기어들고 멸실. 그러면 이번에 가는 부동산이 일부 멸실했대.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왜? 전부가 멸실해야 되니까. 전부. 변경 등기는 일부 멸실하면 후발적이죠. 그때는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불탄 거는 사실적 증명. 그럼 누가 신청해야 돼?
A가 신청해야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불탔는데 무슨 승낙서가 필요해? 야, 땅아, 승낙서 하나 써줘라. 그래? 그러면 승낙서가 잊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음 중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그런 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 먹으려고 지금 입력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두는 겁니다. 반복을 해. 그러면 멸실 등기는 무슨 측면?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여기까지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해야 돼. 대상, 객체, 토지와 건물. 토지는 필지, 건물은 정착성, 애기 분단성,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개방형 축사, 의사돈사, 의사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표제부 등기와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가 있다. 효력은 물권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국 등기, 장차에 예비하는 게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가등기. 그러면 여기 보면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기입, 새롭다, 보전, 설정, 이전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 변경은 일부의 후발적, 경정은 일부, 원시적, 뭐까지 하나 추가해. 동일성. 말소는 권리사실,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자,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왜 나오느냐?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무슨 등기다? 말소 회복 등기다.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권리적 측면, 범위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반드시 뭐 해야 돼? 부적법 말소 돼야 돼. 멸실은 권리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전부 멸실이죠. 그러면 일부가 멸실하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면 그걸 애워놓고 안 되면 이제 저한테 탓해야 돼. 그거마저 안 해놓고 뭐예요? 남을 또 탓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이거는 줄줄줄줄줄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문제가 응용이 돼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저 5번 형식 그거는 좀 쉬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